피가 입안에 고여서 그 맛이 아직도 생생하다. 칼날이 목을 스치며 뜨거운 핏물이 솟구치는 그 순간 나는 형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쳤다. 왜? 라고 속으로 외쳤지만 목소리는 이미 끊어진 실처럼 흩어졌다. 그리고 세상이 검게 물들었다. 죽음은 그렇게 가족의 식탁 위에서 찾아왔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이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다. 아직 어린 16살의 그 목소리였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낯익었다. 학교 교복을 입은 아직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소년.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순간이 시작이었다. 그날 아버지의 식탁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날. 김태준. 왜 이렇게 늦어?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방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꿈이 아니다. 나는 돌아왔다. 죽음의 그 순간 형의 칼날이 내 목을 베던 그 충격 속에서 회귀.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 헛소리가 내 삶의 현실이 됐다. 그리고 복수가 시작된다. 서울의 한강변, 그 화려한 아파트 숲속에 자리한 우리 집은 겉으로는 완벽한 재벌 가문의 상징이었다. 김씨 가문, 한강그룹의 후계자들. 아버지 김영철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물. 하지만 그 식탁 아래 피비린내 나는 비밀이 쌓여 있었다. 나는 그 비밀의 희생양이었다. 길바닥 쓰레기.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 너는 그냥 길바닥에서 주운 쓰레기일 뿐이야. 그 말은 어린 나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새겼다. 오늘은 그날이다. 아버지의 생일 파티. 가족들이 모이는 그 식탁에서 나는 처음으로 쓰레기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전 삶에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형 김태호는 웃으며 나를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나를 죽이려는 사리로 물들어 있었다. 태호 형은 아버지의 진짜 후계자. 나는 그냥 방해물. 어머니는 태호를 위해 나를 짓밟았고 여동생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웃었다. 그 가족이 나를 죽였다.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교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전 삶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아직 거기 있었다. 작은 USB 드라이브. 아버지의 비리를 담은 증거. 회사의 횡령, 정치인 뇌물, 심지어 어머니의 불륜까지. 나는 우연히 그걸 발견했다. 그리고 그걸 입 밖에 내려 했던 그날 칼날이 날아왔다. 태준아, 내려와. 아빠 기다리시잖아. 지은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나는 거울을 노려봤다. 이 얼굴에, 이 몸에 이제는 복수의 무기가 스며들었다. 그래, 내려가자. 이번엔 내 놈들이 쓰레기가 돼볼 테니까.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크리스탈 잔이 반짝이고 은식기가 빛났다. 아버지는 상석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지은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 하지만 나는 안다. 이 식탁 아래 칼날이 숨겨져 있다. 늦었네, 태준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전 삶에선 고개를 숙였지만 이번엔 직시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태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선물. 너답지 않네. 그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스며들었다. 어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태준이도 이제 철 들었구나. 뭐예요, 그 선물?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는 선물의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손이 신문을 쥔 채 떨렸다. 나는 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변한다.
파티는 그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내 머릿속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먼저 태호를 무너뜨린다. 그의 약점, 회사 내 불법 거래? 이전 삶에서 그는 그걸 숨기기 위해 나를 죽였다. 이번엔 내가 먼저 친다. 형, 요즘 회사에서 바쁘시죠? 그 중국 거래건 잘 풀리나 봐요. 내 말에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 기웃가 경련했다. 어머니가 나를 쏘아봤다. 태준아, 그런 말은 하지 마.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가족인데 왜요? 아버지도 관심 많으실 텐데. 아버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태준, 그만해. 그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였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네, 아버지. 하지만 이 USB에 다 있어요. 한강그룹의 진짜 얼굴. 그 순간 지은이 포크를 떨어뜨렸다.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발이 내 다리를 툭 쳤다. 이전 3회선 그게 신호였다. 태호가 나를 끌고 나가 폭행하는 신호.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가족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나중에 봐요. 방으로 돌아온 나는 문을 잠갔다. 심장이 여전히 쿵쾅거렸다. 회귀한 지 겨우 1시간. 하지만 이미 판은 뒤집혔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파일들이 쏟아졌다. 증거들. 횡령장부, 뇌물 영수증, 어머니의 호텔 예약 내역. 태호의 중국 마피아 거래 기록. 이걸로 시작한다. 밤이 깊어지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호였다. 태준아, 형이랑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전 3회선 그 부드러움에 속아 문을 열었고 주먹이 날아왔다. 이번엔 나는 문을 열었다. 하지만 손에 쥔 건 녹음기였다. 들어와. 형,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태호가 문을 닫자마자 그의 얼굴이 변했다. 그 USB 어디서 났어? 당장 내놔. 나는 웃었다. 형, 왜 그래? 가족인데. 그의 손이 내 목을 움켜쥐려 했지만 나는 녹음기를 켰다. 태준아, 그건 내가 모르는 세상이야. 아버지의 비밀을 건드리면 너는 끝장이야. 그의 속삭임이 녹음됐다. 완벽했다. 형, 나 알아. 나 죽은 적 있어. 태호의 눈이 커졌다. 뭐? 미쳤어. 나는 USB를 흔들었다. 이게 증거야. 그리고 내 거래도. 중국 마피아, 돈 세탁. 다 나와. 태호가 나를 벽으로 밀쳤다. 너 어떻게 알았어? 그의 숨결이 뜨거웠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이전 삶의 고통이 떠올랐다. 칼날의 차가움. 형, 이게 시작이야. 내일 이걸 언론에 보낼 거야? 그는 물러났다. 태준아, 제발. 형이 잘못했어. 용서해.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사리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나가, 형. 그리고 기억해. 다음엔 내 차례야. 밤새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변호사를 고용한다. 이전 삶에서 알던 믿을 수 있는 사람. 김 변호사, 그는 나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학교. 내 친구들,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 이전 삶에서 태호의 명령으로 사라진 그들. 이번엔 보호한다. 아침이 밝았다. 식탁으로 내려가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태준, 어제 일은 잊어라.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버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요.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식탁의 공기가 무거웠다.
포크와 나이프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어머니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태준아, 밥 먹어. 공부하느라 피곤했지?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USB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를 빤히 쳐다봤다. 오빠, 어제 뭐였어? 무섭게. 태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먹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오늘 회사에 태호 데려가야 해. 중요한 미팅이야 라고 말했다. 이전 3회선 그 미팅이 태호의 불법 거래를 은폐하는 자리였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버지, 저도 가도 돼요? 배우고 싶어요. 모두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 모였다.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너는 아직 애잖아. 학교나 열심히 해. 그의 말투에 쓰레기라는 단어가 스며들려 했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가족 사업이잖아요. 저도 한강그룹의 일원이에요. 태호가 헛기침을 했다. 태준아, 형 따라갈래? 같이 가자. 그의 제안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함정이다. 이전 삶에서 그 미팅 후 태호는 나를 차로 데려가 위협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죽는다는 그 말 이번엔 역으로 이용한다. 회사로 가는 차 안, 태호는 운전기사에게 직접 운전할게 라고 말했다. 문이 잠겼다. 태준아, 어제 일, 그 USB, 버려. 형이 돈 줄게. 원하는 거.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웃었다. 형, 돈. 그게 다야? 아버지의 비밀, 내 거래? 그걸로 재벌이 무너질 수 있어? 차가 한강 다리 위에 멈췄다. 태호가 브레이크를 밟고 돌아봤다. 너 미쳤어. 그걸 풀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쥐었다. 나는 녹음기를 다시 켰다. 형, 왜 그래? 나 죽일 거야? 이전에처럼.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전에 뭐,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직 모른다. 회귀를. 그냥 꿈 같은 거. 형이 칼 들고 내 목 베는 꿈. 그의 손이 떨렸다. 태준아, 제발. 형이 잘못했어. 어머니도 아니, 우리 가족이 잘못했어.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이전 삶에서 태호는 결코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쓰레기로 여겼다. 왜? 비밀 때문이다. 나는 USB를 흔들었다. 형, 어머니의 불륜. 그 상대가 누구였어? 아버지의 비서. 아니, 더 큰 거지? 정치인 김 의원. 태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는 운전대를 쥔 손을 풀고 고개를 떨굿. 태준아, 그건 가족의 비밀이야. 어머니가 그랬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 이전 삶에서 알았다. 어머니의 불륜은 아버지의 약점을 쥐기 위한 거였다. 태호와 어머니의 공모. 형, 나 믿지? 이번엔 내가 지킬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회사 미팅, 나 데려가. 그리고 내 거래 기록 다 줘. 태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차가 다시 출발했다. 알았어. 하지만 태준아, 조심해. 아버지는 너를 정말로 싫어해. 회사에 도착하자 한강그룹 본사는 유리탑처럼 솟아 있었다. 엘리트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비. 나는 태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곳엔 아버지의 오른팔, 최 부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호 사장님, 중국 파트너가 왔습니다. 그의 말에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중국인 남자들이 들어왔다. 마피아 냄새가 났다. 이전 삶에서 이 거래가 태호의 몰락 시작이었다. 돈 세탁, 마약 유통. 나는 구석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USB를 연결하고 해킹 툴을 돌렸다. 이전 삶에서 배운 기술.
태호가 모르는 내 능력. 이 거래 5억 달러 규모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중국인의 말에 태호가 웃었다. 문제 없어요. 우리 쪽에서 처리할게요. 나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서버에 침투. 증거 파일을 다운로드. 그리고 익명으로 경찰에 전송. 회의가 끝나갈 무렵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수사. 어떻게? 그는 나를 쏘아봤다. 나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형, 조심해야지. 회사 밖으로 나오자 태호가 나를 끌어당겼다. 너였어. 이 새끼야. 그의 주먹이 날아왔지만 나는 피했다. 형,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한테 가봐. 그녀의 비밀도 풀릴 거야.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 변호사님, 저예요. 김태준.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놀랐다. 태준 군. 무슨 일이야? 나는 모든 걸 말했다. 회기는 숨겼지만 증거는 공유했다. 가족을 무너뜨려야 해요. 법으로. 그날 밤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경찰이 태호를 연락처로 불렀다. 어머니가 울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영철 씨, 태호가 왜?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위스키를 들이켰다. 지은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오빠, 무슨 짓 한 거야? 형이 잡혀갈지도 몰라. 나는 문을 열었다. 지은아, 너도 알잖아. 형의 짓거리. 그리고 내가 도운 거.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전 삶에서 그녀는 태호의 스파이였다. 내 일기를 훔쳐 약점을 알려줬다. 오빠 미쳤어. 난 몰라. 몰라. 그 USB 내가 훔친 거잖아. 이전에 지은이 뒷걸음쳤다. 이전에. 오빠, 무서워. 나는 웃었다. 그리고 말해. 가족회의 열린다고? 식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아버지가 상석에 앉아 태준, 내가 한 짓이냐?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태호 형의 거래를 신고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불륜도 곧 나올 거예요.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태준. 이 불효자 새끼. 그녀의 손이 내 뺨을 때리려 했지만 아버지가 막았다. 그만해. 태준, 왜 이러는 거냐? 너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아버지, 나를 길바닥 쓰레기라고 하신 분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전 삶의 고통이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다. 그건 내가 화가 나서. 그게 다예요. 나를 버린 이유가 나는 USB를 테이블에 던졌다. 여기 다 있어요. 아버지의 횡령, 10년 전 주식 조작. 그리고 제 어머니? 진짜 어머니. 모두가 숨을 죽였다. 비밀의 비밀. 나는 길바닥에서 주운 아이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첫사랑, 진짜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야망 때문에 버려졌다. 그리고 나는 그 증거를 쥐고 있었다. 아버지, 당신이 쓰레기예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준, 그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호가 감옥에서 전화했다. 태준아, 살려줘. 하지만 나는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회귀의 기쁨이 아니라 고통의 잔재였다. 하지만 복수는 계속된다. 내일 언론에 터뜨린다. 언론이 들끓었다. 다음 날 아침 헤드라인은 한강그룹 후계자 불법 거래 의혹으로 도배됐다. TV에서 기자들이 회사 앞을 포위하고 주가가 10% 폭락했다. 집안은 지옥이었다. 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지은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서재에 갇힌 채 전화통화로 고함을 쳤다.
최 부사장. 당장 수습해. 경찰에 돈 풀어.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전 삶에선 이 혼란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태호의 위협에 굴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김 변호사의 전화가 왔다. 태준 군, 잘했어. 경찰이 증거를 인정했어. 태호 씨는 오늘 구속될 거야. 고마워요, 변호사님. 다음은 어머니예요. 나는 불륜 증거를 메일로 보냈다. 호텔 CCTV, 김 의원의 통화 기록. 이걸 터뜨리면 한강그룹은 끝장일지도 몰라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태준아, 이건 복수인가? 아니면 정의인가? 나는 웃었다. 둘 다요. 가족이 나를 죽였으니까. 학교에 가는 길, 친구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 삶에서 그는 태호의 괴롭힘으로 자살했다. 태준아, 뉴스 봤어. 너네 집 난리 났다던데. 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나는 어깨를 툭 쳤다. 괜찮아.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수업 중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김태준, 상담실로 와. 상담실에서 기다린 건 아버지의 비서였다. 태준 군, 회장님께서 부르셨어요. 함정. 하지만 나는 갔다. 아버지의 차가 학교 앞에 서 있었다. 서재로 들어서자 아버지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다. 태준, 앉아라. 은하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었다. 무슨 용건이세요, 아버지? 이 모든 게 내 짓이냐? 태호를 경찰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형의 죄예요. 그리고 당신 것도. 아버지가 서랍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자, 내 얼굴과 닮은? 이 사람이 내 어머니야. 이전 삶에서 본 적 없는 사진. 그녀는 20년 전 나 때문에 죽었어. 주식 스캔들로 쫓기다 한강에 몸을 던졌지. 나는 숨이 막혔다. 거짓말. 당신이 버렸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보호하려 했어. 하지만 실패했지. 너를 입양한 건 그녀의 유언 때문이었어. 태준이를 지켜라고. 충격. 회귀 전엔 몰랐다. 아버지의 쓰레기라는 말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가면이었다. 태호와 어머니의 공모를 막기 위해. 그럼 왜 태호를 후계자로? 태호는 내 피가 아니야. 내가 진짜 후계자. 아버지의 고백에 나는 휘청였다. 키스트. 태호는 어머니의 불륜아. 그 비밀이 가족을 썩혔다. 아버지, 왜 이제야? 나는 주먹을 쥐었다. 나를 지키려면 진작 말했어야 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태준아. 이제 너에게 맡기마.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이전 삶의 배신이 아직 생생했다. 나는 서재를 나왔다.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태준, 내가 그랬어. 태호를.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는 웃었다. 어머니, 당신의 비밀도 풀릴 거예요. 김 의원과.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태준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태호를 보호하려 했어. 보호. 웃기지 마. 이전 삶에서 그녀는 칼을 쥔 태호를 도왔다. 가짜예요. 당신은 태호의 진짜 어머니잖아요. 아버지의 피가 아닌.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떻게 알았어? 나는 USB를 흔들었다.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태호는 불륜아.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피했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김 변호사의 소환. 김태준 씨의 신고로 왔습니다. 불륜 공모와 횡령 혐의. 어머니가 끌려가며 저주했다. 태준,
너는 괴물이야. 가족을 파괴한 새끼, 지은이 복도에서 지켜봤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밤, 아버지가 내 방에 왔다. 태준, 이제 끝내자. 회사 주식을 내 이름으로 넘길게. 그의 제안에 나는 고민했다. 복수인가, 용서인가? 하지만 이전 삶의 칼날이 떠올랐다. 아버지, 증거를 공개하세요. 진짜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기자회견 열자. 다음 날 한강그룹 본사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한강그룹의 모든 비리를 공개합니다. 후계자 김태호의 불법, 내 아내의 공모, 그리고 내 과거.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무대 뒤에서 지켜봤다. 아버지의 고백이 이어졌다. 김태준, 내 입양아가 진짜 후계자다. 그는 가족을 구한 영웅이다. 주가가 다시 폭락했지만 나는 느꼈다. 자유를. 하지만 트위스트는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 사라졌다. 그녀의 방에 쪽지, 오빠, 미안. 나도 비밀이 있어? 지은의 실종은 새로운 폭풍을 불렀다. 경찰이 집을 수색하고 아버지가 기자들에게 가족 문제라고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소셜미디어는 한강그룹 딸 납치 의혹으로 불타올랐다. 나는 지은의 방을 뒤졌다. 그녀의 일기장. 페이지마다 태호의 그림자와 어머니의 그림. 오빠는 쓰레기. 형이 최고.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 오빠, 진짜로 미안. 태호 오빠가 나를 협박했어? 비밀을, 비밀. 지은은 태호의 도구였다. 하지만 이전 삶에서 그녀는 나를 배신한 공범. 믿을 수 없었다. 김 변호사가 왔다. 태준 군, 지은 양의 핸드폰 추적됐어. 강남 클럽. 지은은 16, 태호의 잔당이 끌고 간 게 분명했다. 나는 차를 몰고 나갔다. 아버지가 막았다. 위험해, 태준아. 경찰에 맡겨. 아버지, 이번엔 제가 할게요. 나는 총기를 챙겼다. 이전 삶에서 배운 어두운 지하세계의 기술. 한강그룹의 그림자. 강남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클럽 블랙 로터스. 문을 열자 스모키한 공기와 EDM 소리가 나를 삼켰다. 지은의 핸드폰 신호는 VIP 룸. 나는 바텐더에게 돈을 쥐어 넣었다. 김지은, 어디? 그가 속삭였다. 위층. 하지만 조심해. 태호 사장의 패거리야, 태호. 그는 이미 구속됐는데 그의 네트워크가 아직 살아있었다. VIP 룸으로 올라가니 문이 열린 채였다. 지은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세 남자가 그녀를 둘러싸고 웃고 있었다. 한강그룹의 공주님, 재미있네. 리더격인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태호의 부하들.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손뼉 총을 겨누자 그들이 웃었다. 누구야, 꼬맹이.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천장에 총알이 박혔다. 김태준. 지은 데려가. 싸움이 벌어졌다. 주먹과 발차기. 이전 삶의 트라우마가 깨어났다. 한 놈의 코뼈를 부수고 다른 놈의 팔을 꺾었다. 리더가 칼을 꺼냈다. 태호 사장님이 기다리신다고. 이태호. 구속된 그가? 지은이 깨어났다. 오빠 도망쳐. 하지만 나는 리더의 칼을 빼앗아 그의 목에 댔다. 태호가 뭐라고 했어? 그는 헐떡였다. 그 회기. 미친 소리. 태호 사장이 너 죽이라고. 회기. 어떻게 알았을까? 트위스트. 태호도 회기자. 불가능. 하지만 그의 말, 너처럼 돌아온 놈이래.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태호가 나처럼. 아니, 착각. 경찰 사이렌이 들려왔다.
김 변호사의 백업. 놈들은 체포됐고 지은을 데리고 나왔다. 차 안에서 그녀가 울었다. 오빠, 미안해. 태호 오빠가 나를 이용했어? 내 비밀을 빼내라고. 비밀. 어떤, 지은이 떨며 말했다. 내 진짜 어머니? 그녀가 살아있어? 충격. 아버지의 말은 거짓? 지은이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 한 장, 강원도 산속, 노파의 얼굴. 내 얼굴과 닮은? 태호가 찾았어. 그녀를 죽이려고. 나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강원도로 향했다. 밤길, 비가 쏟아졌다. 지은이 속삭였다.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 이전엔 약했는데. 이전에. 너도 알아?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느낌. 강원도 오두막에 도착했다. 문이 열려 있고 피비린내가 났다.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상처투성이. 태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어머니 살아 계셨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영철이 배신자. 나를 버리고 너를 쓰레기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내가 왔구나. 태호의 부하가 숨어 있다가 총을 쐈다. 나는 어머니를 보호하며 반격. 총성이 밤을 갈랐다. 부하가 쓰러졌고 나는 어머니를 차에 태웠다. 병원으로. 병원에서 어머니가 깨어났다. 태준아, 복수하지 마, 용서해.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렸다. 지은이 어머니를, 그의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살아 계세요. 당신의 거짓말. 아버지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보호하려 했어? 태호가 알면 죽일까봐. 트위스트의 연속. 태호가 진짜 악마였다. 그의 모계가 어머니를 쫓았다. 다음 날 어머니 진짜를 서울로 데려왔다. 가족 대면. 하지만 지은이 사라졌다. 다시. 그녀의 쪽지, 오빠, 나 태호 도울게. 미안. 지은의 배신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태호의 감옥으로 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변호사를 통해 지은 양이 태호 씨 면회 신청했어요. 위험해요. 태준 군, 나는 주먹을 쥐었다. 왜? 지은아, 왜 또? 감옥 앞 철조망이 서늘했다. 나는 면회 허가를 받았다. 태호의 방 유리병 너머 그는 웃고 있었다. 태준아, 왔네. 지은이 데려왔어. 지은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이 피곤해 보였다. 오빠, 형 도와줘. 이건 오해야, 오해? 나는 유리벽을 두드렸다. 지은아, 나와. 이 새끼는 괴물이야. 태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태준, 이제 알지. 나도 돌아왔어. 회귀. 너처럼. 그의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 불가능해. 그가 웃었다. 가능해. 나 죽은 날, 내 칼날에. 이전 삶에서 너한테 죽었어. 그래서 돌아왔지? 이번엔 내 차례야. 트위스트의 절정. 태호도 회귀자. 이전 삶에서 내가 그를 죽인? 기억이 뒤집혔다. 회상, 죽음 직전, 내가 칼을 쥐고 태호를 찔렀다. 배신의 끝에서. 너 어떻게? 태호가 속삭였다. 같은 순간. 하지만 나는 더 빨리 깨달았어. 지은이를 이용해 내 약점을 쥐었지. 지은이 울었다. 오빠, 형이 나한테 회귀 얘기했어. 믿었어. 나는 소리쳤다. 지은아, 속았어. 그는 우리를 다 죽일 거야. 경비가 나를 끌어냈다.
감옥 밖 아버지와 진짜 어머니가 기다렸다. 태준아, 태호가 뭐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모든 걸 말했다. 그도 회기자예요. 복수하려고. 진짜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태준아, 그 애는 내 피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강해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다. 이제 최종 대결. 언론은 여전히 우리를 물어뜯었다. 한강그룹 내전, 후계자들의 회귀소문이라는 가짜 뉴스까지.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대에 서서 한강그룹은 재탄생합니다. 비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의주식은 반등했다. 하지만 태호의 움직임이 있었다. 감옥 안에서 그의 변호사가 움직였다. 증거 조작. 어머니의 불륜을 뒤집어 나를 범인으로. 태준 씨가 조작했다는 루머. 나는 김 변호사와 맞섰다. 증거를 더 모아요. 태호의 회귀 증언 녹음, 하지만 위험했다. 그의 패거리가 나를 노렸다. 그날 밤 집에 침입자가 왔다. 어둠 속 칼날이 번쩍. 나는 피하며 반격. 태호 보낸 거냐? 침입자가 헐떡였다. 넥 죽으라고 이 싸움 끝에 나는 그를 제압. 경찰에 넘겼다. 아버지가 말했다. 태준, 이제 그만. 태호를 용서하자.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아버지, 이건 제 싸움. 지은이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 멍이. 오빠, 미안. 태호가 강제로 그녀가 안겼다. 형이 회귀자라고? 믿기지 않아. 하지만 나 오빠 편할게. 가족이 모였다. 진짜 어머니, 아버지, 지은, 나 이제 어떻게?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계획을 말했다. 태호를 법정에서 무너뜨려요. 그리고 회사, 제가 이끌어요. 법정 날 태호가 끌려 나왔다. 그의 눈이 나를 노려봤다. 태준, 내가 이기지 못해. 재판은 치열했다. 증거 제시, 증인 소환. 태호의 변호사가 회귀는 환상지라고 했지만 내 녹음이 터졌다. 나도 돌아왔어. 복수할게. 법정이 술렁였다. 판사가 증언 무효라고 했지만 여론은 나에게. 태호의 패망. 하지만 지은의 증언. 태호 오빠가 저를 강간하려 했어요. 그녀의 눈물이 터졌다. 태호의 얼굴이 무너졌다. 거짓말. 그 증언으로 태호는 종신형. 감옥 문이 닫혔다. 태호의 패망 후 한강그룹은 재편됐다. 나는 새 회장. 주식은 사상 최고. 하지만 승리의 맛은 썼지만 빈 껍데기였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 가짜은은 감옥에서 자살했다. 지은은 트라우마로 병원에. 아버지는 은퇴, 진짜 어머니와 재회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미 썩은 냄새가 났다. 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다. 이게 복수인가?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태준 회장님, 축하해요. 이제 새 시작. 새 시작. 이전 삶의 상처가 아직 아팠다. 태호의 마지막 말, 태준, 우리는 같아. 둘 다 괴물을 맞다. 나는 그를 닮아갔다. 가족을 파괴한 괴물. 지은이 퇴원했다. 그녀가 내 사무실로 왔다. 오빠, 나 용서해줄래? 나는 안아줬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 둘이야. 진짜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은 예식. 나는 축사를 했다.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회귀의 대가. 영원한 불신.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 청년 창업 지원. 이전 삶에서 잃은 친구 민수를 위해. 그는 이제 내 오른팔. 태준아, 고마워. 내가 구해줬어. 밤,
꿈에서 태호가 나타났다. 태준, 끝나지 않았어. 나처럼 너도 후회할 거야. 깨어나니 땀이 흥건했다. 정말 끝났나? 어느 날 익명의 편지. 회귀의 비밀, 나도 안다. 발신자, 지은. 아니, 그녀의 필체가 아니었다. 새로운 적. 하지만 나는 웃었다. 와라. 이번엔 더 강해. 식탁. 이제 새로운 가족의 식탁. 지은, 민수, 진짜 어머니, 아버지. 태준아, 밥 먹어. 어머니의 미소. 나는 포크를 들었다. 네, 어머니. 하지만 내 눈은 창밖 한강을 봤다. 물결 아래 묻힌 비밀들.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 나는 회귀했다. 쓰레기에서 왕으로. 하지만 그 왕좌는 피로 물든. 끝. 그러나 트위스트의 여운. 편지의 발신자, 태호의 숨겨진 자식. 미래의 전쟁.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즐긴다. 식탁의 권력을 뒤집은 나의 승리.